광주지역협의회가 주관하는 5.18 민주운동 특별생방송 마지막 4부 초대 손님은 이재의 선생님입니다. 80년 5월 광주항쟁의 생생한 과정을 담은 책, 많은 분들이 아마 읽으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아직 안 읽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입니다. 89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던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제 보수적인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들었던 광주에 대한 진실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이신 이재희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운 책을 내주셨습니다. 전두환의 거짓 주장을 담은 회고록을 역사적 실존 인물인 안병화 치안감의 일대기로 명백히 반박하는 책입니다. 최근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안병화 평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저술한 이재희 선생님을 4부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하고 뵌 적 있지 않나요? 인상이 굉장히 낯익어서. 저도 인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김현정의 유수쇼에도 이제 출연하셔서 이제 하신 말씀도 읽고 보고만 했는데, 먼저 그래도 또 선생님 또 잘 모르시는 또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요 카메라 또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의 전용 카메라입니다. 거길 보시고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저는 1980년도에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군 생활을 막 마쳤었죠. 79년도에 군 생활을 마쳤었고, 그래서 80년 초반기가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의 물결이 이렇게 용솟음 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군대 갔다 오면은 공부도 하고 이제 취업 준비도 하고 그래야 할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워낙이 학교 상황이 이렇게 민주화에 대한 요구들이 뜨겁고,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만든 비밀 기획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밀 기획실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유인물도 만들고 대학의 소리라는 유인물도 만들고 그러면서 5.18을 이렇게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5.18 그래서 다른 이제 총학생회 지도부들이 전부 그때는 다 미리 알고 자리를 피신을 했었는데, 저는 뭐 군대도 막 갔다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설마 나까지 잡으러 오겠어, 그런 생각 속에서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5.18이 진행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쭉 지켜보았고, 그리고 이제 5월 22일 날 계엄군이 5월 21일 날 물러나고 난 뒤에 5월 22일 날 한 10시경에 아침 10시경에 도청회를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1박 2일로 하룻밤을 거기서 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청 내에 상황도 지켜보았고, 그리고 이제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다음 23일 이때 나와가지고 24일 날 가족들의 그 요구도 있고 강요죠, 말하자면. 그때 저는 뭐 여기 있으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광주를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책감도 많이 느꼈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광주가 사강왕이 끝난 것을 보고 기회가 되면은 내가 꼭 이 기록을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85년도에 전남 민주주의 청년 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에서 저보러 이런 것을 한번 집필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이 들어와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그분들이 이제 많이 자료들을, 여러 사람들이 모아놓은 자료를
저한테 넘겨줘 가지고 책을 쓰게 됐었죠. 전두환 정권 하에서 나온 책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 책을 쓰고는 이 책은 아시다시피 이제 황석영 작가 이름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 뒤로는 뭐 저하고는 무관한 줄 알고 살았고, 뭐 평생 이 책하고는 나는 이제 무관하게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다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워낙이 왜곡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정판을 내신 거죠. 개정판을 예. 다시 쓰게 예. 됐던 것입니다. 예. 그 본인 소개를 조금 해달라고 했는데 일대기를 말씀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셔갖고 아마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안병화 평전을 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이신 안병화 치안감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안병화 치안감님이 어떤 분이셨지요? 예. 전남도 경찰국장이었었죠. 당시에 예. 전라남도 굉장히 높은 경찰국장이었는데, 자리죠. 그게. 지금 전남 모든, 경찰청장이죠. 지금은 그죠? 쉽게 광주하고 얘기하면. 전남하고 이렇게 나눠져 네. 있는데, 그때는 같이 행정구역에 묶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지사 바로 밑에서 치안 쪽을 담당했던,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 총괄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80년 당시에 바로 전남 도경국장을 하셨던 분이신 거죠? 79년 2월 달에 부임을 부임을 해서 했습니다. 예. 80년 5월 광주 당시에 그 항쟁이 있었던 그 시기에 예. 전남 도경국장을 하셨던 그렇습니다. 분인데, 예.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평전으로 내셨다. 아까 전에 본인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80년 5월 당시에 그 학생으로서 광주 항쟁에 직접 참여했던 분인데, 그런데 그걸 막았던 당시에 경찰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책을 내셨어요. 네. 사람들에게는 참, 잘 모르는 사람, 특히나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이 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선뜻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저도 내가 이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쓰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네. 책을 쓰기 전까지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걸 쓰게 됐을까? 예.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거의 운명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85년도 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쓸 때도 경찰의 역할이 좀 의아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대개 5.18 하면은 계엄군하고 광주 시민 이 두 개의 주체만 있었던 것으로 예.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찰이 5.18 기간 중에 끊임없이 계엄군의 뒷전에서 계속해서 계엄군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뒤에 항상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18 사진을 보면은 모든 사진에 항상 보면 경찰이 뒤에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압군으로서 작용을 했던 그런 책임자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안병화 치안감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재희 선생님께서 책으로 내시게 된 거에는 피해자는 우리 시민만 있다라고 하는 게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이재희 선생님, 저자이신 이재희 선생님조차도 사실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모르셨다고 하는데, 안병화 치안감이 시민에게 총을 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당시에 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 그 신군부 세력이 광주 시민을 학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맞서서 싸웠던 그런 분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실에 대해서 처음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9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 일입니다. 그 우연히 그때는 이제 김영삼 정부가 막 들어섰거든요. 그래가지고 5.18 광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피해 신고를 접수를 받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상하게 경찰국장이 피해자로 신청을 한다는 그 기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피해자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사가 실려서, 아니, 이상하다. 이 경찰이라는 것은 진압군의 일원이었는데 그 책임자가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처음에 너무나 상식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한번 그 가족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네. 신청자가 이제 그 미망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만나려고 그러던데, 처음에 안 만나시려고 예, 잘 안 했군요. 만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아마 이제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 굉장히 심경이 복잡했었던 그러실 거죠, 것 당시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렵게 섭외를 해가지고 서울을 가서 이제 만나게 됐었죠. 근데 아유, 그 어렴풋이 그분에 대한 뭐 5.18 때 소극적으로 해서 예. 나중에 뭐 잘리고 그랬다더라, 그런 이야기만 알고 있었는데 가서 이제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런 사연을 안고 살아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그 집을 갔을 때 사모님 혼자 계셨는데 조그만 허름한 전셋집에 네. 이렇게 혼자 계시면서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 있어요. 퉁퉁 부어 있고 말씀도 제대로 잘 못 하시고,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듣고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니까 이분이 광주 시민을 향해서 무력으로 진압해라는 겸사령관의 요청이 아니라 지시죠. 예, 지시죠. 그걸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5월 26일 날, 그러니까 진압작전이 펼쳐지기 바로 전날 합동수사본부에 연행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고문을 받고, 그 뒤에 경찰이. 경찰국장이죠. 총수가. 경찰국장이면은 예. 뭐 고위직이죠. 고위직인데 그게 참 말이 쉽지. 예. 당시에. 그렇죠. 우리 그래가지고 선생님 물도 한 잔 좀 밖에서 물 드시라고 물을 갖고 고맙습니다. 왔으니까 물 드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하면, 안병화 치안감님은 육사 출신입니다. 전두환의 그 선배였대요. 그런 대단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지향하려고 욕심을 냈다면 얼마든지 그 신군부의 입맛에 맞게 무력 진압, 강경 진압을 다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국민에게 총뿌리를 돌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시민의 안전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 안병화 치안감님이 그 무력 진압이 있기 직전 전날 마침내 그 학생들이 평화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광주가 진압이 불가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공권력이 공수부대가 투입된 게 아니라 경찰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기로 다 합의가 돼서 이게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2일 만인가 집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이제 잠도 잘 수 있겠다 해서 경찰들도 돌려보낼 정도로 그런 평화적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신군부가 경찰의 치안이 무너진 상황이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공수부대 군인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억지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광주에 마치 그 피해 군인들이 투입된 것이 마치 안병화 치안감의 무능 때문에 이런 것처럼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안병화 평전인데요. 뭐 자막으로도 나간다고는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얘기하면 전두환이는 그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 자기는 광주를 온 적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병화 치안감님은 그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예.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했던 말씀인데 아마 5월 초쯤인 것 같다고 그래요. 이분이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하는데 예. 이 광주에를 와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사모님한테 했던 이야기죠. 예. 와가지고 전두환 씨가 저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서울에 오시면은 저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배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근데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뭐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책에는 이제 그런 내용만 쓰여져 있는데 그 뒤에 제가 그저께 다시 그 사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그때 비행기를 타고 왔던 모양입니다. 헬기를 타고 왔었던 모양이에요. 전두환 씨가. 예. 그런데 광주 비행장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무슨 일 때문에 약간 안병화 국장이 늦게 거기에 도착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보내드리려고 예. 인사하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전두환 씨가요. 예. 비행기를 대기시켜놓고 갈 그때.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그때 예. 명확히 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착각할 가능성도 전혀 없고. 착각은 물론 아니겠으려니와 문제는 그만큼 그쪽에서 꼭 이 양반을 만나서 예. 안병화 국장을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투로 서울 한번 오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발언을 목격- 해주시더라고요. 예. 거죠. 그쵸.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 육사 선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육사 선배인 안병화 치안감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예. 어려운데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왜 뭐 때문에 보자고 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일단은 5월 초면은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1996년도 검찰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소장에 보면은 5월 초에 이미 저기 시국 수습 대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안사령부의 참모들을 통해서 정보처장 권정달 씨를 통해 가지고 시국 수습 대책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국회 해산, 두 번째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세 번째는 비상기구 설치. 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안을 이미 만들고 있었던 그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미 5.17 비상계엄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타이밍에 광주로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주를 어느 정도 타겟화, 이 표적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데 전두환 회고록에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경찰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이 진압이나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그렇죠. 경찰이 정보망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를 얻기 위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타진해 보려는 그런 의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또 전문가이신 또 이재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비전문가인 제 관점에서 볼 땐 전두환이가 그런 걸 직접 확인할 만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친절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이제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전두환이가 지금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이재희 선생님도 또 아까 그 앞전에 선생님도 그런데 저는 전두환한테 아주 작은 경어도 저는 못 쓰겠어요. 어떻게 저도 굉장히 네. 인내심을 가지고 그 말을 붙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공적으로 나가는 방송이라. 아니요. 공적인 방송 아닙니다. 예,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두환이를 사람 취급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한 모욕이다.
왜냐하면 전두환이가 반성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인격적으로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이고 모멸을 할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표는 여전히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같은 대화 파트너니 뭐 이런 걸로 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정당방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하늘이 웃고 땅이 웃을 일인데 네. 이 엄청난 5월 21일 날 도청 앞에서 수십만 명이 보는 앞에서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 54명이 현장에서 그날만. 즉사를 했다는 예. 거거든요. 수백 명이 한 500명 이상이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격이 사격이 한 3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조준 사격으로 고층 건물에서 땅땅 이렇게 맞추면 정확하게 사람이 맞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정당 방위일 것이냐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그날 저녁부터 외곽이 봉쇄가 됐거든요. 이제 계엄군이 이제 물러났어요. 도저히 광주 시내를 더 지킬 수가 없다 해가지고 네. 공수부대가 철수를 한단 말입니다. 예, 예. 5월 21일 날 오후 4시에. 네. 그런데 철수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 시민군들이 이제 그때는 시민들이 무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또 그 사이에 다치고 죽고 그래요. 물론 계엄군도 한두 명 정도 죽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엄군도 다치고 그러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주남마을이랄지 예. 송암 예. 산단 있는데 송암동 마을이랄지 그러면 광주 교도소 이런 데에서 대대적인 민간인이 피살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민간인들 그 마을은 특히 송암마을 같은 데는 학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져요. 지금도 그 내용들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제대로 거죠, 밝혀져 아직도요. 있지 않고 거기 자기들이 군인들끼리 이렇게 5월 24일 날 서로 오인 사격으로 잘못 알고 이렇게 서로 군인은 움직이는 부대를 쏴버린 거죠. 계엄군끼리 야간에 예. 서로 오인해 갖고 야간이 아니고 주간입니다. 아, 주간이었군요. 오후 2시에. 예. 이 대낮에 그런 얼척없는 일들이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주간에 어떻게 오인을 해서 그러니까요. 사격을 할 수 있죠? 부대가 한 트럭이 70대가 가고 앞에 그 장갑차가 그렇죠. 가고 그런데 그 장갑차에다 대고 무반동총으로 쏴버린 거예요. 매복에 있던 그 상부대에 있었던 보병학고 교도대 병력이 그러니까 네. 그걸 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증언을 하는데 트럭이 이렇게 그 장갑차가 들썩하고 이렇게 땅에서 떠가지고 예. 그다음에 툭 가랑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30분 내지 1시간이 지속이 돼요. 서로 간에 막 총격전이. 교전을 예. 했던 게요. 이건 서로 부대 간에 전혀 지휘 체계가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휘 체계가 서로 다른 말하자면 공수부대는 공수부대 라인대로 작전이 이루어졌고 이 성무대에 있는 보병학교 이쪽에서는 또 다른 지휘 계통을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자마자 알았죠. 이제 군인들끼리 잘못했다는 예.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을 초토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 청년을 3명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의 더 끔찍한 진실이 뭐냐면 바로 그 방식이 과거 일제 시기에 그 했던 일본 놈들의 만행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베트남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일제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아군의 피해가 있으면 일본 놈들이 그 주변에 마을 인가를 급습해 갖고 거기에 죄 없는 아무 상관도 없는 민간인을 학살했는데 그게 1980년에도 그대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인데 그런 범죄 행위를 여전히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때 공수부대를 구성하고 있던 그 장기 사관들생들 있죠. 하사관들. 네.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베트남전에 불과 몇 년 전에 그러니까요. 참전을 했어요.
짧게는 5년, 그러면 10년. 베트남에서 똑같은 했던 일을 그대로 여기 와서 광주에 와서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10일간 명진 스님을 모시고 베트남에 직접 가서 베트남의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사연을 오마이뉴스에 연재해서 제가 글을 쓰기도 했는데, 당시 현지에 가서 들은 그 피해 사례가 너무 끔찍하고 했는데, 그 끔찍했던 비극이 80년에 그대로 다시 또 있었다는 거. 이 사실은 단순히 국민에게 총을 돌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있었던 5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화풀이를 아무 죄도 없는 마을에 가서 보복 자국민을 보복할 것도 없는데 보복을 한, 이건 정말 다시 오늘 들어봐도 정말 소름이 끼치고 화가 나는데요. 이러한 전두환이가, 그걸 갖다가 정당방위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전두환이가 더 화나는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가서는 골프 치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광주에 와서 재판받을 땐 바보처럼 행동하면서 졸기도 하면서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광주를 다시 한번 모욕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에게 반성, 이게 기대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은 몫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전두환 거기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이었다는 사람들, 뭐 네. 호화평이나 허삼수, 허삼수, 허문도 막 이런 장세동 사람들 뭐 이런. 지금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 DNA가 그런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주 저런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참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들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저희가 40년 전에 그때 그걸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 어느덧 청년을 지나 장년층인 만 40이 된 올해인데요. 정말 부끄럽네요.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재희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될 것. 네.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 의미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그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들에 대한 단호한 응징,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관 참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 비록 그가 죽었어도 세월이 지나 진실이 밝혀지면 다시 묘를 파서 다시 참하는, 예,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40년 세월이 지났고 여전히 전두환은 부관 참시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 예, 실존하는 건데 저희가 반드시 그의 생전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될 건 바로 안병화 치안강님 같은 분들, 네. 그리고 광주에 남았던 그때 그분들, 그리고 또 광주의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이재 선생님,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기 뭐 여러 가지 진실을 알리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안병화 평전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80년 당시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가장 어떤 컨텐츠보다 어떤 내용보다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안병화의 행적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경찰 책임자로서 이 지역을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압의 책임자였는데 사실상 이분이 어떻게 해서 진압을 그런 식으로 총을 쏘면서 해라는 걸 거부를 했었는가 하는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이야기 속에서 그쵸. 정말 경찰이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면 오직 했을까 하는 생각이 그대로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 계엄군들이 경찰을 막 두드러 패고 그래도 절대 이 양반은 반발하지 말고 학생들 이렇게 다치지 말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예. 누차 지시를 하고 반복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통령 앞에서 계엄사령관이 당신이 무장을 해서 경찰이 앞장서서 도청을 접수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일은 못 하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는 오죽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죠. 그런데 거의 각오를 했던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뭐 5.18을 영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분이 막 기업군하고 막 총을 들고 싸우거나 이런 사람 아니니까 영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인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5.18의 의인. 예.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네. 의로운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국민TV 광주지역협의회가 주관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생방송 마지막 4부 초대 손님이었던 우리 이재희 선생님, 그리고 이재희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안병화라고 하는 당시 도경국장님 치안감의 일대기로 이 진실을 다시 한번 또 그날의 진실을 담았는데요. 이 책을 꼭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화 평전에 경찰은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몰랐지만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남편을 잃고 그렇게 얼굴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차마 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 또한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고문을 받고도 집에 들어올 때 그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안병화 치안감의 모습. 그것 또한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80년 5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오시고 그것을 기록해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이재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에서 진행된 5.18 민주화운동 특별생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